주택임대협회인가 거기서. 그렇죠, 임대협회 거기 맞죠? 임대인협회.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오히려 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부추긴다. 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요거에 지금 들어오신 분을 한번 붙여드려야 되겠죠. 퀘스천 마크. 뭔 소리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봅시다.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로 보증금 비반환 위험이 커졌다. 보시면은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임대인협회라는 건 임대인들이 만든 협회예요.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미반환 사고를 부추긴다. 왜 그렇게 됐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어서 미반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고 갖추지 못한 주택의 폭증으로 주거 안정 좀 광고 안 나오게 어떻게 못 자르나? 자, 주거 안정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그래서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전세 사기는 허그 탓. 왜? 100% 보장해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거를 90%로 낮춘 거죠. 공시가격 비중도 150에서 140으로 낮춘 거죠. 자, 그러면은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1억 4천이다.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공시가격의 150%. 얼마예요? 2억 1천. 요거를 100% 보장해주니까 2억짜리 집인데요. 공시가격이 70%가 되면은 2억 1천에 전세가 들어와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똑같이 1억 4천이라고 하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공시가격이 더 낮아졌죠. 그랬을 때 140% 하면 어떻게 돼요? 1억 9,600. 요거에 또 90%를 곱하니까 1억 7,640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기서 말하는 바는 뭐 간단해요. 여기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왜 오히려 증가를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2억짜리 집에서 2억 1천까지 보증이 돼요. 그러면 바지 사장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2억짜리 집에 2억짜리 전세를 놨겠죠. 그러면 2억 1천까지 보증이 되니까 보증되네? 다음 사람이 2억 1천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2억에 들어와 있는데 다음 사람이 보증되는 게 1억 7,640만원까지 밖에 보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음 세입자는 이 정도 가격에 받아야 돼요. 얘보다 낮은 가격에. 그러면 이 세입자가 나가려면은 적어도 2,360만원 이상을 임대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되는데 얘는 돈이 없어요. 갭투기를 했기 때문에. 갭투기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이 돈 받아서는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2억짜리 전세를 구하자니 얘는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요?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전세가율도 높은데. 그러니까 보증사고가 많이 터질 수 있는 이유는요, 너무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1억 7,640도 안 되죠. 이제 왜? 이번에 정부에서 공시가격 낮췄잖아. 공시가격 낮추면 당연히 보증은 더 안 되죠. 아까 공시가격 1억 4천일 때 1억 7천까지 1억 7,600까지 보증이 된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막 1억 2천까지 낮아졌다 라고 하면은 그보다도 더 한 2천 정도 빠져서 1억 5천까지 밖에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들이 못 나가니까 보증사고가 터진다, 이 이야기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쟤네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보증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폭증으로 주거 안정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역전세가 나죠. 그러면 역전세가 나는데 돌려줄 돈 없다. 전세가는 오르거나 멈춰야만 한다. 두 번째, 전세가 낮출 생각 없다. 딱 이 두 가지. 자, 아까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2억짜리 집에 1억 7,640이에요. 그러면 전세가율은 얼마? 88.2%. 굉장히 높은 전세가율 88.2%도 안 하겠다,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100% 넘는 곳에서. 자,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 150%였는데 여기 150%가 100% 보장되는 거였는데 140%가 90%가 보장이 된다 하면은
이쪽은 1.5까지 됐다면 이쪽은 1.26까지. 그러면은 전세가 비중은 1.5분의 1.26이 빠지는 거죠. 얼마가 나올까요? 즉 보증보험이 적용되는 비중이 84%. 지금 전세가에서 예를 들어 보증보험 딱 진짜 맞춰서 전세금을 받았던 것이라면 앞으로는 거기에서 16% 떨어진 가격에 전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 문제가 생긴 이유들은 뭐예요? 지금도 보증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그 대위변제한 금액이 크다는 것 자체는 전세금을 돌려줄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돌려줄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역전세가 났을 때 조금 낮춰서 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 왜? 보증보험 있으니까 그걸로 떼워라, 이렇게 배째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전세금을 높였는데 그 전세금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택임대인협회는 뭐예요? 대한임대인협회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재건축에 모든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조합원이죠.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득에 맞게 이렇게 좀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사람, 대신에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합장이라고 하죠. 조합장, 조합위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임대인협회는 조합원과 조합장 같은 거예요. 이쪽이 임대인이라면 이쪽이 협회라는 거예요, 협회. 분양가가 올라가면 조합원 좋습니다. 이번에 예전에 그 둔촌주공 사태 터질 때만 보더라도 어땠어요? 건설사는 어쨌든 짓고 나야 벌 돈만 벌면 되는데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자꾸 높이자고 하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조합장은 거기에서 더 높이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거기 분양가가 높으면 조합원들이 이득이라면 전세가가 높으면 임대인들이 이득이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도 그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 기본이 100이라고 하면은 16%가 빠져요? 그럼 적어도 전세가율 84%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고가 전세가 힘들어지죠. 갭투기 하려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그럼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갭투기는요, 갭이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갭이 작을수록 유리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거를 파는데 실거주한테 팔 수도 있지만 다음 갭투기한테도 팔 수가 있죠. 그래서 갭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 갭투기를 들어가죠.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겠죠. 그런데 갭이 커지는 정책이다. 근데 당연히 갭은 커져야 됩니다. 왜? 이번에 허그 보증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졌는데 그만큼 지금 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가를 올리고 이런 걸 통해서 보증보험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안심시켜가지고 전세가를 마구 올려놨죠. 이게 빠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빠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저거 터지는 거고, 이거저거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바젤 1, 바젤 2, 바젤 3 생각해 봅시다. 왜 생긴 거예요? 은행에서 돈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으면 좋죠.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으면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테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명한테 10% 받는 것보다 두 명한테 5% 받든가 네 명한테 2.5%씩 받으면은 똑같은 수익을 올리는데도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금리 측면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위험했는데 터지지 않을 때까지는 몰랐다가 터지고 나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법을 개정하는 거고, 바젤 조약도 계속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세 자금 대출을 풀고요,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 전에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는 전세 자금 대출을 풀지 않았었다. MB 때부터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허그도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대비책을 이번에 진짜 대위 변제 금액 보니까 허그가 터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 우리 최소 이 정도의 신용은 되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주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은 그만큼 빌려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전세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이런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굉장히 자기 이익 집단에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공시가격에 왜 140%를 해줘야 돼요? 공시가격이 지금 한 70% 정도 해줘. 70%에 140% 아까 곱해보니까 어때요? 105% 나오죠. 105%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집값보다 더 높은 전세라도 봐주겠다. 이 정책이 잘못된 거고, 이거를 그나마 정상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88%까지 낮추겠다. 아까 계산해봤더니 105%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한 88%까지 낮추겠다.
그래도 10% 정도의 갭은 있어야지 안정적인 거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왜? 지금 터진다고. 지금 터진다고 계속 안 해놓으면 그거 돼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은 임대인들 전세 사기는 계속 장난질을 칠 건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입자들의 전세가를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부담은 늘어날 건데. 그러면서 또 그 전세 올라간 전세 가격을 토대로 자기 돈 거의 안 쓰고 또 집값 거품을 만들어낼 건데.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부라서 편들고 윤석열 정부라서 욕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번 정책은 괜찮아요. 이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면 평생도 못 기릅니다. 근데 전세 제도를 없애버릴 게 아니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